네,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이고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국회의원 임병덕입니다.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이자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중산층 서민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때문에 지갑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저는 경남 진주에서 노래방을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을 국회로 모셨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정책자금 대출을 8천만 원 받으며 버텼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기 힘든데 매월 168만 원씩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요청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정책자금 대출인 만큼 오는 만기를 10년으로 늘려주고 이자를 정책자금 대출 금리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경기가 죽어서 장사가 안 되지만 열심히 일해서 다 갚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금리가 민생입니다. 중산층 서민이 고금리로 고생하는 것을 대통령도 금융위원장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호통을 치거나 은행장에게 읍소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은 이럴 때마다 상생 방안이라며 사회공헌활동이나 일시적 금리 할인 같은 것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호통과 읍소 그 방식으로는 금리 부담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껍데기는 내줄 망정 알맹이는 내주지 않습니다. 이 사회와 주주가 지켜보고 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도와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은행에 사정해야 합니까? 우리가 만든 금융시스템이니 우리가 하나하나 바꿔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월에 금리인하 3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당 가상금리 방지 및 가상금리 공개 법안이었습니다. 금년 1월에 바뀐 은행 모범 규준에 따라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같은 부당 가상금리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 가상금리 제외에 따른 이자 혜택만 국민은행은 680억 원, 우리은행은 420억 원입니다. 하지만 그 은행에서 금년 1월 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분들은 여전히 부당한 가상금리를 내고 있고 그 금액이 연간 3,600억 원입니다. 작년에 30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은 30년 동안 부당한 가상금리를 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금융위원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3,600억 원 이자에 대해서 금융위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상금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출이자의 0.5%에 해당하는 교육세, 외 수익을 내는 은행이 아닌 대출이자를 내고 있는 대출자가 교육세까지 다 내야 합니까? 은행은 연간 3조 4천억 원의 이자 수익을 안겨주는 보증부 대출에 대한 기금 출연료, 왜 대출자가 다 내야 합니까? 은행은 막대한 대출 이자를 챙기면서 기금 출연료는 모두 대출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진정 금리 부담 완화를 이야기하려면 부당한 가상금리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행장 만나서 상생안만 받아내려 호통치거나 읍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자의 신용이 나빠지면 금리를 자동적으로 올리듯이 신용이 좋아지면 자동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선제적 금리 인하 요구권 법안입니다. 세 번째는 횡재세 법안입니다. 요즘 횡재세 얘기는 정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은행의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다른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희한한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의 과도한 이자 수익의 일부를 서민금융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횡재세를 발의한 지 7개월이 넘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발의한 횡재세 법안이 있고 이미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세 방식과 기금 부담금 방식 어느 방식이 타당할지, 과도한 이자 수익 통제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언제부터 얼마나 세율을 적용할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등등 지금부터 여당, 야당 그리고 정부 모두 함께 논의해서 제도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립서비스가 아닌 실효적 정책과 시스템으로 고금리 문제를 제도적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